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중국 현지 매체들은 한국의 경기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 보입니다. 각종 중국 언론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는 반응들이 다수인데요. 한국과의 수준차를 비교한 글 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와 함께 중국, 일본, 해외 반응 등에서 재미있는 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22일 격차가 너무 크다. 중국이 지는 것이 당연했던 한국전이라며 한국과 중국 대표팀의 실력 차이에 절망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중국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막는 방법을 안다고 호언장담했다. 손흥민의 세계적인 실력은 인정하면서도 팀으로서 막으면 못 막을 선수는 아니다. 최선을 다해 막겠다라고 큰소리쳤던 것인데요. 그러나 중국 수비수들로는 손흥민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그야말로 중국 진영에 이곳저곳을 휘저었습니다. 특히 팬서비스 차원에서인지 상대가 너무 약한 상대여서인지 평소 보이지 않았던 특유의 발재간을 보여줬습니다. 라보나킥이나 공중 뒷발 패스 등이 그것입니다. 매체는 중국은 태국에 밀려줘 3위로 추락했다. 한국과 중국의 실력차는 너무도 커서 중국이 지는 것이 합리적일 정도였다. 팀 전체 선수들은 누굴 탓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 우린 이 경기를 통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팀을 봤다. 위치를 지키려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법이라며 두 팀의 실력 차를 인정했습니다. 소우닷컴은 1차전 중국은 태국을 2대1로 꺾었고 대표팀 사기는 정말 크게 올랐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맞대결에 큰 기대를 걸었다. 양코비치 감독은 태국전과 마찬가지로 3명의 중앙 수비를 세웠다. 그러나 한국은 방해받지 않고 너무도 쉽게 중국 지역으로 올라왔다. 양코비치 감독은 이를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중국의 계획을 방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득점이 터진 후 한국 선수들은 긴장을 풀었다. 3명의 해외 스타는 자주 위치를 바꿔가며 위협을 가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연속 슈팅을 날렸고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 골을 뽑아냈다. 중국은 0대2 스코어로 라커룸에 들어가야 했다라며 무기력했던 전반전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이어 매체는 후반전에도 중국 축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웨이스하우가 부상으로 쓰러졌고 공격수는 전방에 고립됐다. 경기 종료 전 손흥민의 어시스트, 정승현의 헤더골이 터지며 한국은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중국은 3골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내줬다. 양코비치 감독의 전술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아마 한국이 일찍 페널티킥을 넣지 않았다면 전반전은 0대2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엔 만약이 없다라며 씁쓸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우닷컴은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굉장히 컸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팀이었다. 기술, 전술, 개인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은 이미 중국 슈퍼리그 흐름에 익숙해졌지만 한국은 프리미어리그, 리그1, 분데스리가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우린 벌써 많이 뒤처졌다라며 한국이 유럽 축구의 리듬을 바짝 쫓아가고 있기에 추격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 한국 축구대표팀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공격 라인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강의 라인업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캡틴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간판 골잡이입니다. 킬리안 은바페와 호흡하고 있는 이강인은 차원이 다른 패싱력과 개인기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밀집 수비를 뚫는 화신이라 불리는데요. 이강인이 있기 전에 한국 대표팀의 빌드업이 유자였는데 이강인이 합류한 뒤로 유자 빌드업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중원에 한두 명을 탈압박하는 것은 물론 창조적인 플레이로 빌드업의 수준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또 코리안 가이 황희찬은 올 시즌 EPL에서 6골을 터뜨리며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A대표팀에서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조규성은 유럽 경험이 쌓이면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A매치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최근 4경기에서 4골 2도움, 이강인은 4골 3도움, 황희찬은 2골 1도움, 조규성은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튀니지전의 부상 여파로 결장했음에도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라 더 매서워진 모습입니다. 한국 축구는 내년 1월 1960년 우승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부상 없이 공격 라인의 기세가 아시안컵까지 계속된다면 충분히 새 역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늘은 힘든 경기였어요. 그래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앞에서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함께 있고 수비에서도 김민재를 비롯해 조직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는 한국 축구의 전성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만한 스쿼드를 지녔고 선수들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상대도 많이 만나겠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이 우승하는 걸 놔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의 압박이 일본만큼 강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한국은 손흥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큼. 반면 일본은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고
우승을 하든 못하든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인 건 사실임. 그런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무슨 문제 있어? 솔직히 한국 선수들 부상 걱정해서 볼을 많이 돌리더라. 부상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게 목표 같았어. 볼을 돌리는 거 보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니까 이 경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클린스만도 꽤 위선적이네. 오늘 경기에서 한국이 뭐가 어려웠다는 거야? 힘든 경기였다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조롱 아니지?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중전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한때는 중국이 한국한테 강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사라졌네. 중국은 일본을 상대할 땐 꽤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느낌이지만 어쩐지 한국 상대할 땐 약해져. 대6골로 지는 나라도 많으니까 3점 정도면 예선 돌파할지도 모르지. 근데 일본전에서 활약한 손흥민을 본 기억이 없네. 손이 일본과의 경기에 나온 건 10년 전 아시안컵뿐인가.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왔네. 지금의 손과 대전해보고 싶다. 일본은 선수층이 두텁지만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이 있어야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야. 손흥민이 역시 잘하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김민재에 대한 반응을 따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민재가 드리블을 치고 올라갈 때 작심하고 달려들어 몸빵하려던 중국 선수는 바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 키 큰 선수 이름이 뭐냐? 심판은 개 치나빠야 뭐야? 걔가 선수들 완전히 부숴버릴 정도로 치고 있는데 심판은 휘슬을 한 번도 안 불더라? 이놈의 별명은 이제부터 회색지대다. 심판이 판정을 주기 애매한 식으로 몸싸움을 해서 상대 선수들의 부상을 만들어내는 인성이 좋지 못한 선수? 찾아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아니면서 발롱도르 수비수 1위 했더라? 진짜 투박한 격투 선수 같이 생겼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재미있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한중국 네티즌은 난 진심 중국 국대에 이것들한테 탄복했다. 축구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건 다들 아니까 됐고 하나하나 생긴 게 마치 말라비 틀어진 배춧잎처럼 너무 못생겼다. 1년에 돈을 몇백만 한화로 몇억 위안씩 받는데 외모 가꾸는데 돈 쓰는 게 아깝냐? 분위기나 키가 북한 사람 같더라? 라는 반응이 있었고 토트넘 팬 트위터에 올라온 중국전 손흥민 관련 글에는 라보나가 전혀 필요 없지만 전 세계에서 양발 라보나를 가장 잘할 듯 손흥민 헤딩골은 해트트릭보다 보기 귀한 거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네티즌들도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많은 반응을 남겼는데요. 한국 원정 경기 유니폼 좀 섹시하네. 소니는 PK 없이 골든부트였는데 여기서 PK를 찾구나. 소니의 헤딩골을 보니 이제 완벽한 스트라이커가 되어가고 있구나. 중국은 정말 축구 못한다. 근데 경기력만 그런 게 아님. 스퍼스 유니폼 입었다고 폭행당하고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레이저 공격하고 한국 애국가의 야유보냄.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축구를 못하는 게 이상하긴 함. 중국은 그래도 필드골 안 먹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강인은 한국의 메디슨이야. 파리 가기 전에 스퍼스가 영입했어야 했는데.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B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것 같습니다. 풀백 자리만 잘 보완한다면 아시안컵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 축구의 전성기가 화려하게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